1991년 10월 7일에 미국 뉴욕의 로체스터에서 태어난 브리타니. 어머니인 던과 의붓아버지인 차드는 그녀를 매우 아끼고 과보호했습니다. 딸이 발달 과정에서 소실되어야 할 1차 유리체와 거기에 포함된 혈관이 사라지지 않고 남는 1차 유리체 증식증을 알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어리게 보는 부모님에게 브리타니는 불만이 많았고 이로 인해 여러 갈등을 겪어왔죠. 그러한 갈등은 2009년 4월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봄방학을 맞이해 선배들과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머틀비치에 가고 싶다고 했던 브리타니. 17살인 딸이 어른도 대동하지 않고 차로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것도 2박 3일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당연히 더는 반대했죠. 게다가 딸이 말한 선배들이 남녀가 포함된 무리였기에 더 반대했던 던. 당시 그녀는 딸을 보낸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녀는 며칠 동안 이 일로 크게 다투었고 결국 브리타니가 여행을 포기하고 친한 친구인 에이미의 집에서 며칠 자고 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4월 22일 에이미의 집에 간다던 브리타니는 어머니를 속이고 머틀비치로 선배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브리타니가 떠나고 사흘 뒤 더는 해변에 있다는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언급한 해변이 인근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의 해변이라고 생각했지 머틀비치일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8시 넘어 브리타니는 함께 놀러온 선배들을 떠나 인근에 있는 블루워터 리조트에 피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어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남성이었죠. 하지만 얼마 뒤 브리타니는 급하게 리조트를 나와야 했습니다. 자신이 빌려준 반바지를 돌려달라는 선배의 문자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2.4km 떨어진 숙소로 돌아가는 동안 남자친구인 존에게 투덜대는 문자를 보냈던 브리타니. 하지만 그들의 문자는 9시 15분에 브리타니가 답장하지 않으며 멈추었습니다. 여행 내내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던 여자친구에게서 갑자기 답장이 끊기자 존은 이상함을 느꼈죠. 그는 장난으로 답장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전화한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브리타니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선배들과 놀러 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브리타니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자 걱정된 그는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선배의 대답에 존은 결국 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던은 로체스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다음날 머틀비치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는 브리타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피터를 신문했고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8시 48분에 리조트를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리타니가 남자친구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형사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가 17번 국도를 따라 머틀비치로부터 남쪽으로 약 80에서 97km 지점까지 이동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신호는 4월 26일 아침에 끊겨 있었죠.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역까지 11일 동안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는 직접 딸을 찾기 위해 머틀비치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 딸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피터를 의심하며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고 경찰은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브리타니의 실종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16년 6월 FBI는 기자회견을 열어 브리타니가 실종된 직후 살해됐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25,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고 2달 뒤 자신이 범인을 안다는 브라운이라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브라운이라는 남성은 2015년 초에 살인사건으로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죄수였죠. 브라운은 2009년에 브리타니가 실종됐을 무렵 티모시의 아버지인 숀에게 돈을 주기 위해 그의 창고에 갔을 때 거기서 다른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성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볼일을 본 뒤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 도망가려는 여성을 티모시가 잡아 다시 안으로 데려갔고 잠시 후 2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아마 티모시가 누군가를 쏘았을 것이고 과거에도 그가 누군가를 살해한 뒤 악어들이 사는 연못에 버리는 것을 보았기에 엮이지 않으려 자리를 피했다는 브라운.
한 달 뒤 TV를 통해 그때 그 여성이 브리타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티모시는 2011년에 강도 사건을 벌이다 체포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로 그는 브라운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죠. 브라운의 주장에 사건을 맡은 검사는 티모시가 브리타니의 실종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주 검찰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연방법을 이용해 그를 압박했습니다. 검사에게 있어 과거 강도 사건은 구실이었고 중요한 것은 브리타니의 사건이었기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혹은 관여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죠. 티모시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브라운이라는 증인이 있긴 했지만 브리타니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기에 증거 없이는 검찰도 움직일 수 없었죠. 끝까지 자신은 브리타니의 사건에 대해선 모른다고 주장했던 티모시. 그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진범인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죠. 진실이 밝혀진 것은 2022년 5월 4일. 사법 방해를 했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던 레이먼드 무디라는 남성은 브리타니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가끔 이런 괴짜들이 나타나기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5월 11일에 그가 말한 장소에서 브리타니의 시신이 발견되자 그는 곧바로 검찰에 기소되며 체포됐습니다. DNA와 치과 기록을 통해 경찰은 브리타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게 그녀는 13년 만에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죠. 검찰은 과거 성범죄자들을 주시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레이먼드 역시 10년 전부터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조사 중인 사건이긴 하지만 여론에선 자백한 레이먼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가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납치 성폭행으로 20년의 징역을 받고 출소했던 그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재판이 열리고 레이먼드가 죄값을 선고받아 딸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던 던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티모시를 의심했던 브라운은 2019년에 또 다른 이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기에 진범이 거의 확실해진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다시 나쁜 짓을 벌입니다. 그들은 변하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언젠간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